문해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병규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10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문해력의 중요성과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들을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아이들이 정말 책을 잘 못 읽는다는 걸 느꼈던 장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 혹은 사회 시간에 교과서를 읽고 나면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5명 내외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은 많이 읽지만 실제로 읽은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었을 때는 답을 잘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많이 체감하고 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더 열심히 문해력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좀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는 국내 도서는 물론이고 해외 도서까지 같이 구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연구들에 대한 논문, 저널들도 읽어보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요.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서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자료들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 지필이겠죠. 책을 지금까지 10권 썼는데 문해력에 대한 책이 한 5권 정도 됩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문해력의 중요성과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있고, 또 학생들이 직접 풀 수 있는 학습서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알지만 어떻게 길러줘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수업이나 강의가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길러주고, 또 강의를 통해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글을 이해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어 혹은 읽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서 글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고 책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문해력이 좋은 아이는 수업도 잘 이해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상황도 더 잘 파악하고, 또 책도 잘 읽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죠. 미래 사회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사회입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정말 많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그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문해력이 없는 사람은 인터넷의 그 수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성공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해력을 기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휘력이 우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가 계속 만난 것이 글이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해력이 좋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휘를 어떻게 기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말의 60% 이상이 다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지는 않지만 그 속에 한자가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 이름 자체도 다 한자고요. 이 과목에서 배우는 어휘들도 다 한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에는 한자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어휘 개념들은 다 한자입니다. 저는 학생 때 공부하면서 어떤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한자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발을 정자에다가 석삼 그리고 각이거든요. 각각 그리고 형태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각으로 있는데 아주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썼는데 정말 많은 개념들을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통 선생님이 어떤 어휘를 쓰거나 하면 그냥 듣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단어들을 접했을 때 그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물론 한자는 아니지만 글자를 잘라서 그 안의 의미를 생각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 이 학습서를 풀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으로서 많은 아이들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만 채우려고 빨리빨리 푸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내서 풀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한자어의 뜻만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가 어떻게 저런 뜻이 되는지 좀 깊이 있게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수중이라는 한자를 보면 수중은 물속이야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중이 물수 더하기 가운데 중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물의 가운데가 뭘까? 아, 그래서 물속이라는 뜻이 되는구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독서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독서를 꾸준히 하지 않던 친구들은 하루 10분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을 꾸준히 늘려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30분, 많게는 1시간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독서를 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엄청난 문해력을 갖게 될 겁니다. 마틸다, 찰리의 초콜릿 공장, 샬롯의 거미줄 같은 세계적인 명작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화들은 교훈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이런 재미있는 동화를 꾸준히 읽다 보면 문해력이 저절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책을 천천히 깊이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너무 건성건성으로 빨리 읽는다면 문해력을 충분히 기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좀 질문을 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상황에서 꼭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읽고 문해력이 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